윌슨 씨의 회사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누군가 사무실에 침입했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금고에 있는 내 돈을 훔쳐갔어요. 조사를 하러 온 경찰관들은 왜 범인이 여러 명일 거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내 금고는 한 사람이 들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경찰은 윌슨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어떻게요? 금고가 정말 그렇게 무거웠더라면 카펫에 움푹 파인 자국을 남겼을 거예요. 은행이 털린 후 경찰은 공원에서 돈이 든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은 선인장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경찰관은 용의자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은행 강도가 누군지 알아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왼쪽에 있는 남자입니다. 긁힌 상처가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선인장 때문에 생긴 상처예요. 경찰은 데브라가 다이아몬드를 밀반출하는 데 가담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테일러 형사가 증거를 찾으려고 그 여자를 미행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데브라가 어떤 집에 들어간 것을 알아챘어요. 하지만 여자가 집을 나섰을 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두고 온 게 틀림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데브라는 굽이 분리되는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다이아몬드는 거기에 숨겨져 있었어요. 이 사진을 잘 보고 소년의 엄마가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분명히 인간입니다.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어요. 하지만 소녀는 웃으면서 여유로워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요. 게다가 아가미도 있어요. 즉 이너가 소년의 엄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틴 형사는 약혼녀를 위해 다이아몬드 반지를 고르고 있었는데 검은색 마스크를 쓴 남자가 보석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가장 비싼 보석과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 후 마틴 형사는 그 남자가 빨간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서 추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갈림길에 놓이게 됐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갑자기 마틴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를 보았습니다. 그는 운전자에게 빨간 오토바이를 봤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은색 컨버터블 말고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때 형사는 왼쪽에서 회색 차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차의 운전자는 빨간 오토바이는 못 봤지만 노란 자전거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타난 남자는 커다란 파란색 트럭만 봤다고 말했습니다. 강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토바이가 있을 만한 곳은 파란 트럭 안뿐입니다. 희귀한 다이아몬드가 유명한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항상 경비가 철통 같았고 한 번에 10명의 관람객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 그룹의 관람객이 떠난 후 경보가 울렸어요. 경비원들이 방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그의 소지품을 수색했는데 가방 안에는 지폐 몇 장, 라이터, 탄산음료가 든 병, 카메라, 휴대폰 뿐이었어요. 경비원들은 그를 풀어줘야 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다이아몬드가 도난당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 남자는 진짜 다이아몬드를 가짜 다이아몬드로 바꾸고 진짜는 음료수병 안에 숨겼어요. 부유한 사업가 레이먼드 로페즈 씨는 그의 비서가 긴급하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시골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요. 로페즈 씨가 그에게 가능한 한 빨리 도시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보낸 건 수요일이었어요. 지금은 일요일인데 비서가 보이지 않아요. 레이먼드는 직접 그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비서는 멀쩡해 보였고 짐을 싸고 있었어요. 로페즈 씨, 편지를 어제야 받았어요. 30분 안에 떠나려고 했어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해고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저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 알아요. 로페즈 씨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비서 테이블에 있는 달력을 보면 오늘은 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우편 배달이 없어요. 그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대도시에 있는 은행을 털었어요. 경찰 형사가 주요 용의자를 찾아갔어요. 이번 주 내내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음식을 사러 갈 필요도 없었어요. 냉장고가 가득 찼어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라고 용의자는 말하면서 정말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형사는 그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체포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우선 식탁에 있는 빵은 신선해 보여요. 그런데 만약 그 남자가 벌써 3일 동안 집안에 있었다면 냉장고는 그렇게 꽉 차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한 미술 전문가가 경매에서 가치가 없는 그림을 사는데 큰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는 그림이 가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또한 정직한 사람이었고 어떤 범죄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는 왜 그림을 샀을까요? 비록 그림은 가치가 없었지만 액자는 아름답고 비싼 예술 작품이었어요. 도시에서 몇 번의 범죄가 일어난 후에 경찰은 주요 용의자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경찰은 집 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엉망진창인 다락방을 포함해서요. 그러고 나서 집주인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물을 사러 갔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 동료들에게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왜죠? 경찰이 처음 도착했을 때 다락방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열려 있어요. 범인은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창문을 통해 도망쳤습니다. 두 사람이 강 근처에 서 있어요. 둘 다 강을 건너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 배에는 한 번에 한 명만 탈 수 있어요. 그런데 둘은 강을 건넜어요. 어떻게요? 두 사람은 각각 맞은편 강둑에 있었어요. 아담스 형사는 햇살이 내리쬐는 야외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공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분수 주위를 뛰어다니는 3명의 사람들이 그의 눈길을 끌었어요. 그들은 각각 소리쳤어요. 도둑이야! 도둑 잡아요! 탐정은 누가 진짜 도둑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얼마 후 남자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아담스 형사는 누가 진짜 도둑인지 즉시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그걸 알 수 있나요? 만약 세 번째 남자가 도둑이라면 두 번째 남자는 돌아서기만 하면 그를 잡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즉 가장 앞에 달리고 있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사과를 자르거나 유리를 깨지 않고 통째로 유리병에 넣을 수 있을까요? 봄에 사과나무 가지 위에 병을 씌웁니다. 그러고 나서 안에서 사과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세요. 악명 높은 강도 스콧이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바로 하루 전 그는 스미스 씨의 집에서 매우 비싼 그림 몇 점을 훔쳤습니다. 경찰관들이 집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스콧은 아내에게 지시를 하고 뒷문으로 몰래 나갔어요. 경찰관이 문을 두드렸을 때 스콧의 아내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벌써 일주일이나 집을 비웠어요. 사실 오늘 집에 오기로 되어 있어요. 이 순간 스콧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만인 것처럼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왜죠? 개를 보세요. 주인이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웠다면 개가 기뻐서 날뛰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개는 불과 몇 분 전에 스콧을 보았기 때문에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자정에 비가 온다면 72시간 후에 햇빛이 쨍쨍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돼요. 72시간 후면 다시 밤이 될 거예요. 리 형사는 작은 가족 카페로 출동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어요. 몇 분 동안 부엌에 갔었어요. 하지만 돌아왔을 때 누군가 계산대에 있는 모든 돈을 훔쳐간 것을 봤어요. 당시 카페에는 단 3명의 손님만 있었습니다. 모두 여성이었어요.
형사가 그들에게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 물었을 때 각자 "저 여자였어요" 라고 소리쳤어요. 첫 번째 여성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주인은 제 친구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두 번째 여성이 말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세 번째 여성이 자기는 절대 도둑질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돈을 가져갔을까요? 리 형사는 도둑이 두 번째 여성이라는 것을 재빨리 알아냈어요. 우선 다른 두 사람이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둘째로 그녀는 첫 번째 여성이 돈을 훔쳤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정말로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화재가 발생한 사이 은행이 털렸어요. 경비원은 경찰에게 돈다발 하나를 지키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상구 바로 앞에서 부추의 끈을 묶기 위해 웅크려야 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그는 머리를 맞았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돈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경비원은 왜 체포됐을까요? 모든 비상문은 밖으로 열립니다. 한 젊은 여성에게는 같은 수의 남자 형제와 여자 자매가 있습니다. 그녀의 각 남자 형제들에게는 여자 자매의 수가 남자 형제의 수보다 2배 많습니다. 가족은 몇 명의 형제 자매가 있을까요? 가족에는 4명의 여자 자매와 3명의 남자 형제가 있습니다.